지난 12일 월성 원전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로 많은 양의 삼중수소가 외부로 방출됐지만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이 경북동 해안에서 단체장을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높은 득표율에 다수의 시도의원까지 당선시키며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발생한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대량으로 경납 건물 밖으로 방출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사고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안일한 원전 운영 실태에 대한 성토장이 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가뜩이나 지진 등으로 원전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밸브를 잘못 열어서 작업자들이 피폭되고 다량의 삼중수소가 경납 건물 밖으로 방출됐다는 설명에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원전 안전 관리가 한마디로 엉망이라며 한수원 사장의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과연 한수원에서 오늘 그때 반성이라고 사과라고 하고 오신 분들이 명색이 최고 책임자가 와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고 발생 즉시 한수원이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주민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치가 나오면 뭐합니까? 사고 날 당시에 우리가 대피를 하든 어디 도망을 가든 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셨어야죠. 7테라베크를요? 저희한테 너무 커요. 한수원 측은 배출된 삼중수소가 위험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원한다면 삼중수소 피폭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그 기준치를 초과한다 그러면 먼저 비상을 발령하고 그 비상이 발령되면 전체 마이크 시스템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통보가 되고. 근데 이제 그 기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을 발령하지 않았고 그리고 주민 보호 조치를 따로 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배출된 7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는 월성원전 전체에서 한 달간 배출한 양과 맞먹는데 방사능의 누출을 막아야 할 경납 건물이 재기능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그렇게 빨리 7조나 되는 베크렐이 경납 건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경로를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단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원전 측은 이번에도 경납 건물 내 삼중수소의 농도가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어서 배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외부로 나갔을 때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준이 된다면 분명히 저희가 격리가 됐는데 이번은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고. 이 밖에도 주민들은 경주시장이 위원장인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기기 결함 등에 대해 한수원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와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원전 인접 주민의 이주 지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작업자가 실수로 밸브를 잘못 열어 중수가 누출됐고 누출된 중수를 처리하기 위한 기기마저 결함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작업자의 실수와 기기 결함이 동시에 발생한 최악의 사고 유형이라며 허술한 원전 운영 실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김석기 의원의 성명을 통해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영덕 천지원전 등의 백지화 결정은 지역 주민,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영덕과 경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촉구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경북 동해안은 민주당이 단체장 배출에 비록 실패했지만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기초와 광역의원을 대거 당선시켜 보수 일변도의 정치색에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장 선거 개표는 이강덕 후보가 초반부터 허대만 후보를 여유롭게 앞섰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종료되자 막상 두 후보의 격차는 7.64%포인트로 의외로 크지 않아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분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대약진했습니다. 인구 최다 지역인 장량동을 시작으로 우창동과 용흥, 양학, 죽도 중앙동 등 북구 3곳과 효곡 대이동, 상대동과 대송 연일, 오천읍 등 남구 5곳에서 시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비례대표도 2명을 따내 모두 10명의 시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여기에다 1995년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2명의 도의원도 탄생했습니다. 기존의 한 정당이 갖고 있던 그런 문제들을 좀 타파를 하고 포항시 행정에 윤활유도 좀 쳐주고 그래서 포항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민주당은 경주에서도 사상 최초로 지역구 3석과 비례 1석 등 4명, 영덕에서도 1명의 군의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뒤늦게 모든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을 후회할 정도입니다. 이 추세라면 2년 뒤에 있을 21대 총선도 해볼만 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포항의 득표율만 볼 때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는 오중기 도지사 후보는 42.2%를 득표해 이철호 후보와 격차가 4.7%밖에 나지 않아 포항 남구에서 허대만 후보와 동시에 출마한다면 의외의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계속 눈높이를 맞춰 나가는 흐름이라면은 지금 현재의 지역구 의원들은 굉장히 어떻게 뭐랄까 두려움에 떨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민주당은 보수 정서에 포위돼 지금까지는 출마에 의미를 뒀었지만 이제는 변화의 확인을 넘어 당선 가능성까지 점치는 대격변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문경시의원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모정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희망하는 포항 지역 한 인사로부터 억대 소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또 지역구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의회 이모 당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찬걸 울진군수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중단된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을 재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군민과의 소통과 현장 행정을 거듭 강조해온 터여서 이 같은 선거 공약이 어떻게 구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수 선거에서는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에 따라 침체된 지역 경기가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전찬걸 울진군수 당선자는 군민들과 함께 정부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의 지금 경기가 참 안 좋습니다. 그래 빨리 신울진 3, 4호기가 재개돼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군수로서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진 경기가 좀 살아야 되겠고요. 또 원전 해체센터 등 원자력 관련 시설을 유치하고 원전 폐쇄 이후 해체 기간까지도 포함되는 특별지원법 제정을 정부에 청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찬걸 당선자의 선거 공약은 대부분 생활 밀착형입니다. 특히 군민과의 소통과 현장 행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매월 읍면별 찾아가는 울진 군수실도 운영하고 군수 직할 고충 해결센터도 상시 가동하겠습니다. 울진군 예산의 1%를 주민 공모를 통해 참여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지역 물품 우선 구매 제도와 지역업체 우선 발주 제도를 도입하고 울진군과의 계약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재선의 도의원 출신인 전찬걸 울진군수 당선자는 4년 전 울진군수 선거에서 떨어진 뒤 지역의 바닥 민심을 깊숙이 읽어온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울진군의 현안을 해결하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행정 풍토를 어떻게 조성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 지역 6개 해수욕장이 오는 23일 개장하는 가운데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모래를 이용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세계 명소 모래로 만나다라는 주제로 서울타워와 피사의 사탑, 자유의 여신상 등을 모래로 구현해 야간에는 조명을 비춰 포스코 야경과 어우러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모래 작품 전시는 오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10일간, 모래 썰매장은 8월 19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군수재직대 건설사에 특혜를 주고 퇴임 이후 대가성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병목 전 영덕군수와 건설업체 소유주 A씨, A씨의 아들인 도의원 B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군수는 현직에 있던 지난 2012년 영덕에 택지를 개발해 분양하면서 A씨가 소유한 건설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A씨와 B씨는 김 전 군수가 퇴임한 뒤인 2016년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오늘 포항시청 도로시설과를 압수수색하고 담당 간부 공무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 간부 공무원은 지난 2014년 포항시 맑은물 사업본부가 주관하는 하수관로 정비 BTL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 측으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포항지역 철강 노동조합은 오늘 형산강 로터리에서 캠페인을 열고 포항 공단 지역 노조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포항에도 노조 바람이 분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페인에서 포항 지역 철강 노조는 포항 철강공단에서 일하는 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도 없이 많은 피해와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오후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구름 많고 낮부터는 맑은 하늘에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는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는 구름 많겠고요. 낮부터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27도에서 30도로 덥겠습니다. 장마철이 돌아오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졌는데요. 내일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오존 역시 보통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크게 오른 기온의 불쾌지수는 높겠고요. 자외선 지수 역시 매우 높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 낮이 되면 울릉도 24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당분간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구름 많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운전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북 시외버스 운행이 줄어듭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시외버스 업계가 신청한 145개 노선 감축 요구안을 두고 협의해 37개 노선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9개 노선은 운행이 단축되는 것을 비롯해 폐지 2개, 휴지 2개, 감회 24개입니다.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다음 달부터 경북에는 운전자 1,500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6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한동대 측이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3명이나 부당징계한 조치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사태라며 교육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 박재규 책임연구원과 영남대 화학공학부 이진태 교수팀이 과메기 기름이 자체적으로 항균 활성을 가져 스스로 부패를 막는다는 것을 밝혀내고 연구 결과를 프론티어즈인 마이크로바이올로지 6월호에 게재했고 특허도 출원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과메기의 비위생적인 이미지를 벗을 수 있고 과메기 기름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문화엑스포와 포항예술고등학교가 오늘 문화엑스포 조직위원장실에서 업무 협약을 하고 문화 프로그램 교류와 미래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포항예술고 학생들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거나 미술작품전이나 음악연주회를 열 수 있게 돼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